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무료로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방송국 오는 길에 부동산 대책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요즘 집값 상승, 가히 불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 1시간 내내 잘 시청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과 변화된 사항들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부동산에 우리가 귀를 쫑긋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단지의 매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내용하고 같이 보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이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하고 오늘 부동산 대책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서울 9억 원 미만 중저가 단지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오늘 관련되어서 10월 15일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대출 규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대출은 우선 규제 지역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의 LTV 70%에서 이제는 40%로 줄어든다라는 거 큰 대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대출이 이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또는 규제 외 지역인 경우에 15억 원을 한도로 삼았어요. 자, 15억 원 한도에서 기존에 우리 15억인 경우에 대출이 얼마가 나왔죠? 자, 6억. 이미 927 대출에서 6억까지만 대출이 나왔어요. 자, 15억에서 25억까지 사이의 아파트는 이제는 4억만 대출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5억 이상, 자,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2억만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규제 지역을 파격적으로 서울 25개구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자, 서울 25개구 자치구 전체가 이제는 규제 지역, 규제에서도 제일 강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자,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1.3배, 1.5배 넘는 투기가 조짐이 있거나 과열 양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펼치겠다라는 내용인데 토호제가 가장 강력하죠. 2년간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고요. 내가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토호제 내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자, 대출도 어렵고요. 자, 이런 토호제가 가장 강력한데 서울 전체 25개구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경기에서도 분당,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성남, 또 안양시 동안구, 평촌 이렇게 성남 집값이 상승이 그동안 많이 됐고 또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타겟팅을 해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대책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가계부채, 부채를 좀 잡아야 되겠다.
대출을 과하게 받아서 집을 사는 부분들을 안정해 잡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이제는 중저가 단지도 물론이고요. 서울 25개구 외 또는 요번에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에서도 뭐 동탄이라든지 또 용인시 처인구라든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풍선 효과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격이 조금 낮고 또는 규제를 피한 지역들에 요번에 부동산 대책 여파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규제를 피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슈가 저희 지금 방금 중저가 단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네. 우리 주택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자, 방금 부동산 대책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지적 과열 양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서 보시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또는 타고 나서 어느새 전화가 왔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고. 네, 자,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주택 매매 심리가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앞으로도 서울 중심권 핵심 지역의 공급이 당분간도 없는데, 게다가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그리고 거시 경제에서도 금리 인하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서울 집값 불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사할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지금 부동산 대책이 물론 나왔지만 필요한 곳에 지금 공급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자,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그것은 착공 기준이고 2030년 가까운 4, 5년 내에 필요한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 우리가 선호하는 디맨드, 수요가 많은 곳의 공급은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금값, 그렇죠? 네, 자, 주식, 또 코인, 자, 모든 자산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금 시장의 지표는 점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바로 서울 중심권의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물론 나왔지만 이러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의 거대한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이 당장은 시장에 과열된 조짐을 많이 좀 가라앉힐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런 내용들 함께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무료 전화거든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강남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보유 자금은 1억 5천 정도이고요. 1억 5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구역과 보유 자금으로 가능한 매물이 있을까요? 네. 강남권을 우선해서 보는데 음. 그 외의 지역도 많이 오를 만한 구역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올해 보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강남이면 좋겠는데 또 네네. 다른 곳이 또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1억 5천만 원 정도로 강남 재개발 투자 괜찮을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한번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강남권 우리 초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자 오늘도 부동산 대책 방금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서울 내에서 특히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 또는 아파트와 한 개 동으로 묶여 있는 다세대 이런 주택까지 지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었어요. 자 그럼 규제를 피하면서 그리고 입지는 핵심지에 가까운 곳에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권유드려 볼 만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 우리 강남 쪽에서는 사실 실제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구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우리는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의 핵심지의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자면 지도를 좀 지우고, 자, 우리 강남 쪽에서는 우리 요렇게 요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논현동 라인 또 강남 경부선 라인 쪽에 실제로 모아타운의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곳들입니다. 자, 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오늘 강남도 한 군데 말씀드리고 지금 초기 재개발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곳 한 군데,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된 우리 조금 서울의 선호 주거 중심지인데도 한강 벨트 라인에서 조금 왼쪽 두 군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노년, 학동, 언주, 신노년역 가운데 사이 라인에 이렇게 현재 주민 동의서를 초기에 진구하고 있고 구역에 대한 노후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20년 기준으로 60% 기준을 보고 있는 모아타운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재개발의 규제가 완화된 사업의 형태로 모두 역세권에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350m가 과반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심 복합 사업도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 자, 이러한 형태가 사실은 아직 1억 중반 또 2억 미만에서 충분히 투자가 검토 가능한 지역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군데를 좀 보자면 우리 조금 왼쪽으로 가서 우리 목동 쪽 라인. 자, 목동 쪽 라인에서 보면 우리 목동 라인 옆에서 보시면은 우리 목삼동, 그렇죠? 우리 목동 우리 아파트들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네.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우리 등촌동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동 재건축, 자, 33층에서 49층의 고층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자, 이주 수요, 전세 수요가 밀려온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시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곳 옆쪽에 우리 이렇게 표시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품고 이렇게 구역에서 이쪽은 이미 구역계 지정도 되어 있고 단지도 대략 한 2,400여 세대, 그리고 일부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자, 이런 데도 아직 한 1억 중반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 중에는 한강벨트, 강남 초기 재개발 또는 이미 선호 주거 단지에서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이러한 구역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구역 내의 흐름 분석이나
매물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지금의 시장 흐름 또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로 시간 관계상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서울 안에서 몇 군데 추려 주셨어요. 요거 좀 참고하셔서 좋은 재테크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